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아프니까. 맞아요. 한번 잇몸 질환이 생겨서 주변 잇몸뼈가 녹으면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잇몸 질환.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한번 진행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일링 편에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30대 정도 되면 스케일링만으로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잇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이 댓글 쓰신 분은 정말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잇몸 치료는 건강할 때 꾸준히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은 30대가 되면 꾸준하게 받아주시면은 이 상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깔끔한 잇몸 상태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잇몸 치료는 꾸준히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죠.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잇몸 질환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치아는 뼈에 담겨 있고 그 주변을 잇몸이 감싸고 있는데 치아랑 잇몸 뼈 사이로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 치태 이런 것들이 많이 붙게 되면은 염증이 발생하면서 잇몸뼈가 녹거나 잇몸이 붓거나 이런 걸 잇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잇몸 질환이 생겨서 주변 잇몸뼈가 녹으면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아예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게 본인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잇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전 피곤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잇몸 질환인가요? 잇몸 질환이 아무튼 시작되려고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잇몸 주변에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실이나 칫솔질을 했는데 피가 난다. 피 나니까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 아니면은 치실 좀 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염증이 있는 부분이 피가 나는 거다 보니까 주변을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에요. 환자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탄이나 인사돌이나 이런 거 드시면서 요거 먹으면 내가 잇몸이 좀 안 좋아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치태 찌꺼기, 치석,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잇몸 질환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영양제만 먹고 운동은 안 하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두 번째는 치아 주변으로 해서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야. 너덜너덜한 느낌. 세 번째는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 네 번째는 잇몸이 뻘겋게 부어있다. 치아랑 잇몸 사이로 뭔가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주염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하셨어도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잇몸 쪽에도 혈액순환이 안 돼요. 붓기가 생기고 그 사이로 치태치석이 잘 끼고 이러면서 전신질환도 잇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질환 관리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주질환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내 잇몸뼈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녹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내 치주 상태가 어떤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영상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치주 질환이 시작되거나 시작되기 직전이다 했을 때 추천드리는 치료가 뭐냐? 잇몸 치료예요. 스케일링이랑은 조금 달라요. 스케일링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치태랑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를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치아가 있으면은 잇몸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잇몸이랑 치아 사이 부위, 치은연하, 잇몸의 아래쪽에 있는 치석들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잇몸 치료예요. 잇몸 아래쪽으로 기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취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른쪽, 왼쪽, 앞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도 잇몸 치료를 받아요. 나이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께 잇몸 치료 받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칫솔질 열심히 하고 치실 잘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잇몸 안쪽에다 기구를 넣어서 긁어보면은 치태치석이 나와요. 꼭 예방 차원에서라도 치과 의사가 잇몸 치료를 권해드리면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잇몸 치료 받고서 술, 담배 해도 되냐?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잇몸 안쪽으로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가 좀 나요. 술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피가 계속 날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은 잇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잘 아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아가 좀 시려진다는 분. 더 시려졌다고. 치아에 붙어있던 치태치석,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다 보니까 옷을 입고 있다가 벗는 거랑 똑같아요. 치태치석이 제거하고 나니까 바로 치아면이 노출되면서 시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치석은 최대한 제거하고 시린니 치료를 통해서 시린니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잇몸 치료하고 나서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있는 삼각형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더 넓어졌다는 분도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치태 치석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잇몸 붓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한 말씀하시는 게 잇몸 치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보험 진료인데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2만 원 내외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이걸 안 하면 더 큰 돈을 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고 그 잇몸뼈를 지키는 게 잇몸 치료다 보니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년에 6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치아 건강하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정기검진으로 오실 때는 6개월마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이분은 치주 관리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시거나 환자분께서 이제 나는 잇몸 관리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개월마다 연락을 드려요. 그런 것들은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태 치석이 너무 많아서 치아 아래쪽까지 치태 치석이 다 파고 들어가지고 엑스레이로 봤을 때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았고 하지만 나는 내 치아를 최대한 살려 쓰고 싶다 하셨을 때에는 잇몸을 절개해가지고 잇몸을 박리하고 치아랑 잇몸뼈를 아예 노출을 시킨 다음에 안에 있는 치석 치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거나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자체가 너무 소량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치료가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거죠.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 도움 못 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그나마 숏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짧은 임플란트 5mm, 4mm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대퇴골뼈 뜯어가지고 이식을 한 다음에 안착되면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뼈를 최대한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잇몸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아프니까. 맞아요. 충치다, 뿌리 쪽 염증이 있다, 통증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치과를 오셔서 치료를 하시고 하는데 잇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되고 나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각심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잇몸이에요. 잇몸 뼈가 없고 잇몸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치과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꾸준히 받아주시고 잇몸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